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 생활도 했고, 그리고 학원을 차려서 20년 이상 운영을 해온 거북스쿨 대표 강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왜 제 소개부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가 하면은 대치동의 학원장으로서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제 소개부터 드렸습니다. 이번에 3월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3월 24일 날 다들 봤는데요. 우리 아이 등급이 4등급이다 혹은 그 이하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번에는 좀 잘 못 봤어,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앞으로 해서 더 잘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 부분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반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이 그 뒷부분에 날 텐데요. 일단은 요 통계치를 한번 봅시다. 요 통계치는 메가스터디에서 작성한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 등급과 그 이후에 등급에 대해서 그 오르고 내려가는 변동폭의 퍼센티지에 대해서 조사한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 등급이 이번에 4등급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6월에 9월에 수능에서 보면 4등급인 학생들은 재수행이 합류를 하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수행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한 칸씩 밀리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수가 또 많아져서 거기에서 또 등급이 나눠지다 보니까 3등급, 4등급이 워낙 간격이 워낙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4등급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월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국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한번 보십시오. 수학은 올라가는 학생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스터디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수학 이과, 수학 문과라고 된 거는 지금처럼 수학이 확통과 미적 기하로 나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연도에 조사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대략적인 흐름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등급에서 수학이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3%는 수학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학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과 같은 경우에 과학도 이러한 비슷한 성향을 지닙니다. 자, 수학 문과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떨어지는 학생이 좀 적습니다. 53%만 떨어지고 나머지 47%는 그래도 유지 혹은 올라가는 학생도 16%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탐도 비슷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3월에 교육청 모의고사가 4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자, 국어는 또이또이고 자, 수학하고 과학은 거의 70% 정도 되니까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문과 같은 경우에 수학하고 사탐은 반 이상이 일단은 떨어지고 나머지는 현상 유지를 한다고 보셔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10명 중에 9명, 그리고 10명 중에 16명. 자, 이렇게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여기에 요 9명 중에 속해 있다 라고 하더라도 전 과목이 한 등급씩 다 오르기는 정말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대학의 배경부터 일단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의 주요 대학의 정원이 4만 5천 명입니다. 자, 근데 수능 응시 인원은 5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은 50만 명 중에 4만 5천 명, 즉 9% 정도가 인서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1, 2등급까지는 인서울을 합니다. 자, 그리고 3등급인 경우에는 경기도권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전반적으로도 그렇고요. 수능도 그렇습니다. 정시도 그렇습니다. 자, 또 문과인 경우에는 3등급도
조금 들어갈 수 없는 경우들이 좀 상당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등급은요. 4등급은 무조건 천안 아산권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수능이 지금 현재처럼 점수가 아니라 등급으로 나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원칙은 철칙이었습니다. 1, 2등급은 인서울, 그리고 3등급은 이과는 경기도 가능, 문과는 반 경기도 가능, 반 가능, 반 안됨. 그 이하부터 4등급부터는 무조건 천안 아산 이하. 자, 그리고 4등급 중에서도 좀 낮다라고 하면은 전라도나 이 밑에까지 내려가는 낮은 4등급은 이 부분이 철칙이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요번에 4등급이 나왔다. 물론 열심히 해서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모든 과목에서 다 한 등급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부분을 일단은 같이 한번 공유를 했으면 하고요. 현실적으로 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 과목으로 다 올라야지 이게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3등급이 됐을 때 경기도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또 다른 배경을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령 인구들과 대학의 입학 정원들을 도식화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23년도 주황색 선이 요번에 입시를 보는 인구수입니다. 자, 그리고 입학 정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도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근데 24년도는 클라이막스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 벌써 천안 아산권의 대학들이 미달인 대학들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천안 아산권의 대학들은 전부 다 두 가지가 가능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과를 들어가더라도 그 과를 들어가면은 그 학교에서 가장 높은 과 어디든지 전과가 가능했습니다. 한 학기만 마치고 나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요 표를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2022학년도 천안 아산권의 대학들 대부분은 과의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미달인 학과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요거 배경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은 70%가 정원이 안 차지면 무조건 운영이 안 되게 돼 있고요. 대학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 폐교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학을 세운 이사진들은 만약에 100억 들여서 학교를 세웠다. 그럼 100억을 못 받습니다. 받는 거는 한 1, 20%도 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학생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 쪽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쪽에 지금 문제가 큰 사항입니다. 2022학년도 현재 여기에서 지금 천안 아산권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금 과의 칸막이를 없애버렸어요. 무슨 과로 들어가든지 전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졸업장은 전과 한 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인 과가 몇 개씩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23년도를 보고 24년도를 보면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3등급이 돼야지 그래도 경기권에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4등급이라고 하면은 천안 아산권에 정시로 가더라도 천안 아산권의 대학은 제일 낮은 과 어디든지 갈 수는 있고요. 중요합니다. 미달인과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더 심합니다. 22년도보다 있고 그 과로 미달인과로 들어가서 그 학교에서 가장 인기과 보건계열하고 실기를 하지 않은 가장 인기과로 전과가 가능합니다. 22년도도 그랬고요. 23년도에는 아마 그게 더 심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는 부분을 그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배경을 알면은 그 다음 것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그 다음 연도. 자, 올해 가뜩이나 학력 인구도 적은데 지금 보면은 대학의 정원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늘어났는가 하면 비수도권에서 늘어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학생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말 뜻은 뭔가 하면은 비수도권은 지금 정원을 못 채우는 학생들이 더 늘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어차피 비수도권에는 안 보낼 텐데 뭐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특히 강남 쪽의 대치동 쪽은 지금 아이에 대한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등급이 뭐 4등급은 물론이고요. 5등급, 6등급, 7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시키려고 하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님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표에서 보여드린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갈 확률 극히 드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4등급은 천안 아산권의 대학은 어디 좋은 과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20년을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숱한 학생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보냈습니다. 학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그 학생들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다들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노량진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남학생 경우에는 취업이 안 돼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취업을 하는 제자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많이 들었겠지만 이게 정말 실감이 좀 갔으면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문과 정말 취업이 안 되는 거는 다들 공감을 하시죠. 반면에 저는 20년을 학원을 운영을 하다가 2년 전부터 IT 쪽으로 겸해서 지금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다른 과는 얘기를 드리기가 힘들고 인공지능학과 이쪽에 대해서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컴공 쪽이나 AI 쪽은 정말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도 그 듣보잡 대학의 졸업생들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정말 모시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페이는요. 일단 컴공 나오면은 일단은 기본이 거의 500선에서 1, 2년 차, 2년 차 정도면은 한 500은 일단은 당연히 줘야 되는 그 정도의 페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제 항상 그 투잡, 쓰리잡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이 그 국가에서 바우처에 지원하는 그 수혜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AI로 그 수혜를 이제 저희 플랫폼이 이제 덧입혀지게 되는데요. 그 공급 그 회사의 이사들을 그 만났을 때 다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데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근데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이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전공으로 제자들을 보내도 되냐고 했을 때 향후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전망이 좋으니까 맘 놓고 보내라고. 지금은 인력이 없어서 지금 없어서 문제지 지금 나오기만 나오면은 일단은 취업 같은 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얼마만큼 더 그러니까 유복한가가 문제지 취업은 정말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그때 상당 시간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부럽게 본 이유는 사실 저희 바우처를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돈은 그 공급기관에서 먹는데 저희만 하더라도 1억을 그 회사에서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뭐 2, 30개씩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야 학원을 오래 운영을 했으니까 이게 돈 돌아가는 게 보이는 이게 착 보면은 딱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 이사님이
20대 후반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이사님이 너무 멋지게 보였고, 작년에도 애들 컨설팅을 할 때 억지로라도 AI 쪽으로 많이 떠밀어서 애들을 보낸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제가 서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이과의 한 예입니다. 문과는 제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가 될까봐 여기서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과는 정말 취업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의 요지는요, 대학이 아닙니다. 학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대학이 아니고 전공입니다. 하지만 전공은 대학 들어간 후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데나 모든 과가 다 전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졸업장도 그 전과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통계치를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3등급,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고요. 그 4등급 수준이 천안 아산권의 대학은 이미 22년도에 미달학과 속출 학과 파괴인데요. 이게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는 경기권에까지 학과의 칸막이가 아마 없어질 겁니다. 인서울은 아예 모든 과가 다 전과가 되도록은 아직 돼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아산권 대학은 1학기만 마치면 낮은 과로 들어가도 제일 높은 과로 전과가 가능하고 졸업장도 전과한 학과로 나온다고 했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요 바람이 경기권까지 이제 늦어도 내년까지는 불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요런 추세와 덧붙여서 지금 전공 학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대학을 졸업을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140학점 필요했는데 요즘은 130학점이면은 거의 졸업을 하고요. 이 중에서 전공 학점이 몇 학점인 것 같습니까? 학부모님들은 아마 7, 80학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요즘 대학들은 전공 학점이 30점에서 40점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양 학점 뭐 한 30점 정도 하면은 나머지 학점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 학점이 3, 40이 되고 그리고 교양 학점이 한 30대 중반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뭐 한 7, 80학점이라고 할 때 그럼 나머지 130학점 중에 나머지 학점은요. 그러니까 전공이 두 개가 되는 것이 복수 전공을 하는 옛날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복수 전공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원예학과라도 낮은 과로 들어가면은 무조건 거기에서 제일 전도 유망한 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요것이 어디에 상황되는가 하면은 일단 천안 아산 그리고 아마 올해나 내년부터는 경기까지 요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서울의 상황은 모든 과가 학과 파괴를 되지는 않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인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전공학점이 지금 낮아지는 추세라서 복수 전공은 어느 대학이든지 다 전혀 어렵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서울권에서도 지금 학과 파괴에 대한 바람은 조금씩 불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을 권고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번 잔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스카이 문과를 나온 것보다 오히려 지방의 이과 유망과를 나오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근거가 오히려 뭐 경기권이나 천안 아산권의 전도 유망한 과로 들어가는 게 아이의 유복함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 방안 대치동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딴 지역의 학부모님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4등급이 이번에 나왔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막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면 저는 돈 낭비하지 말고 아이 고생시키지 말고 수능 공부를 저는 안 하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대학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개고생해가지고 가는 대학들이 똑같습니다. 안 하고 가는 대학들이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뭘 하라는 말이냐? 그러면은 수능보다는 오히려 수시 학종을 추천을 합니다.
특히 학종 부분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애는 내신이 안 좋은데 생기부가 안 돼 있는데 이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 대학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안 좋아요. 이게 지금 대학이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신이 문제가 아닌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여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신은 사실 올리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생기부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생기부의 세특 부분이 이제 마지막 한 학기 남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다 지나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건물입니다. 마지막 한 학기라도 일단 가고자 하는 대학의 전공의 적합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열의를 보인다면은 가뜩이나 목말라 있는 대학에서는 이런 대학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저는 구태여 무리하게 수능을 준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는 쪽을 권합니다.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치동에서 20년을 저 역시 학원장이다 보니까 희망을 주고 아이하고 막 고생을 사실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올라가는 데는 뭐 나중에 젖잘사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재수를 그 아이가 다른 곳에 하더라도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돈 버리지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그 요 과를 잘 가는 것을 권합니다. 어머님들하고 제가 대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대치동은 돈 많고 아이가 공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가정의 학생들이 실력은 뭐 천하나상권인데 어머님이 바라는 것은 눈높이는 의대예요. 이 갭을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래도 좀 해결을 해왔는가 하면은 저는 사실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면서 국내 입시뿐만 아니고 이 학생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실 외국 쪽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만약에 천안아산권에 만약에 그 천안아산권에 백석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 거기서 아이가 인생이 쪽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지금 그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수능이 5, 6, 7, 뭐 4, 5, 6 나오는데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아이는 무조건 의대라고 해서 결국 그 학생을 그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헝가리 그 의대로 그 보내기 위해서 SAT 그리고 그 AP로 생물하고 화학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시켰는데 그 학생은 근데 다행히 그 제가 하다 보면은 입시를 하다 보면은 항상 펑크가 나는 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대 그 미디어 공학과라고 하는 곳이 처음으로 논술을 시행해서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 5등급이지만 뭐 미대학과를 지원하는 애들이 무슨 이과 수학을 논술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일단 합격을 하는 바람에 그 외국 의대로 보내는 것은 일단 접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댓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 외국 의대를 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가서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끝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이 만약에 학벌에 대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만 지금 칼리지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따지면 칼리지, 그 영국으로 따지면 파운데이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2년제 칼리지
칼리지라고 하는 요 제도가 전문대가 아닙니다. 이 대학을 나와서 이 대학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수를 하지만 걔네들은 칼리지에서 그 더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훨씬 더 저는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만 없고 다른 나라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은 지금 망가졌지만 싱가포르, 홍콩, 사실 그리고 일본도 많이 보냈고 두바이나 이런 쪽으로도 학생을 보낸 경험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칼리지 제도에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2년 마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자유롭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 대학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국에 칼리지 가는 것도 사실 권합니다. 칼리지 학비도 연간 900만 원, 1000만 원도 채 안 되니까, 게다가 이제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밀리터리 칼리지 너무 괜찮습니다. 그곳에 나와서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좋은 데를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뿐만 아니고 유사한 대학들에게 좋은 곳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애들 재수한다고 고생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4등급인데 공부에 그만큼 만약에 열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에 좋은 과를 경기 천안에 좋은 과로 가서 아이가 만약에 그곳에서 학과에 적응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곳에 하고, 아니면은 만약에 조금 더 시키고 싶으면은 꼭 우리나라만 대학이 아니니까 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쪽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에 열의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안 시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는 그랬고요. 2023년도 고3 학생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수시든 정시든 제일 낮은 과로 들어가더라도 제일 높은 과로 전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수시나 정시에서 미달인 과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인기 없는 과, 사람들은 잘 몰라서 인기 없는 과를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일 좋은 과로 이동을 하십시오. 다만 확정적인 것은 천안 아산이 2020년도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 경기권에 아마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는 대학까지도 그럴 겁니다. 자, 요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